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영하의 날씨가 이어지는 이번 주말에도 서울 곳곳에선 탄핵 찬반 집회가 이어지고 있죠. 서울 광화문 또 대통령 관저가 있는 한남동 일대에선 약 200m 거리를 두고 탄핵 찬반 단체들이 서로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언제까지 이런 모습이 이어질지 참 걱정 또 걱정입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에서는 2025년 신년기획 저출생 위기 대응 우리는 이렇게 한다. 이 저출생으로 소멸 위험에 처해 있는 위기의 상황에서 지역의 특성을 살려 슬기롭게 극복하고 있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장 10분을 차례로 모시고 이야기 듣고 있죠. 오늘 그 네 번째 시간 경북 예천의 김학동 군수 잠시 후에 만나보겠습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1월 12일 일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2025 신년기획 저출생 위기 대응 우리는 이렇게 한다. 대한민국 완전 망했네요. 그 정도로 낮은 수치의 출산율은 들어본 적도 없어요. 네, 우리나라 출산율을 보며 조앤 윌리엄스 미국 캘리포니아 법학대학원 명예교수가 한 말입니다. 아주 큰 화제가 된 말이죠. 그렇습니다. 저출생 위기, 우리 사회 큰 위기 요소가 되고 있고 특히 지방의 경우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관용의 시사본부 신년기획 저출생 위기 대응 우리는 이렇게 한다. 지방자치단체장들 연속으로 만나면서 해법을 찾아보고 있는데요. 오늘 경상북도 예천군 출신 예천군입니다. 김학동 군수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청취자분들께 인사 좀 하시고요. 예, 안녕하십니까. 경북 예천군수 김학동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을사년 새해를 맞아서 푸른 뱀의 유연하고도 힘찬 기운 듬뿍 받으시고 가정마다 더 건강하시고 행복한 한 해 되시길 빌겠습니다. 예, 예천에서 여기 여의도까지 몇 시간 걸려요? 예, 사실은 이제 어제 올라와서 딸네 집에 자고 왔는데요. 일산까지 한 3시간 걸렸으니까 여의도는 2시간 반이면 올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서울에 살던 20년 전을 생각하면 그때는 가족과 함께 명절 때마다 고향 다녀오는 일이 무척 힘들었습니다. 서울에서 예천 가실 때? 예, 고향까지 평균 5-6시간씩 걸렸고요. 네. 눈이 내린 설 명절에는 20시간 이상 걸렸던 적도 있습니다. 그때 참 많이들 고생했죠. 그걸 생각하면 지금은 뭐 전혀 부담이 없습니다. 도로가 그만큼 많이 뚫리고 좋아졌어요. 예. 자, 경상북도 예천, 우리 청취자분들 잘 모르는 분들 많을 테니까 우선 예천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예, 오늘 좋은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제 고향을 소개할 기회를 갖게 되어 참 영광스럽습니다. 서울에서 대학 다니고 또 이렇게 사회생활 할 때 주변 사람들이 예천이 어딘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무척 서러웠는데 오늘은 잘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예. 우리 예천군은 경상북도 북부 지역에 위치해 있어서 북쪽으로는 충북 단양군하고 접해 있고 경북 내에서 문경, 안동, 영주시와 접해 있는 내륙의 농촌 도시입니다. 1970년대에 인구가 16만 정도 됐으니까 애초부터 작은 도시는 아니었습니다. 네. 대한민국의 산업화가 시작되면서 시골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서울로 대구로 다 빠져나갔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면서 교통 여건이 좋지 않은 오지라는 평가를 받고 점점 낙후한 농촌으로 이렇게 전락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는 우리 부모님이 왜 이렇게 시골 농촌에 날 낳으셨냐고 원망도 많이 했습니다. 예.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알면 알수록 우리 예천군이 참 신통하고 매력적인 고장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지금은 가장 멋진 도시로 또 성장 기운이 꿈틀꿈틀하는 도시가 예천군입니다. 알면 알수록 신통하고 매력적이다? 예. 뭘 알게 되셨길래요? 왜 그렇게 신통하고 매력적입니까? 예, 그래서 교수님 우리 예천이라는 지명에 신비로움이 있습니다. 그 예자가 아주 귀한 희귀한 자예요. 무슨 자죠? 단술예,
단술 예자가 예, 있어요. 샘천자를 쓰는데요. 단술이 솟아나는 샘이라는 뜻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중국 고서를 여기저기 찾아서 연구해 봤더니 사람이 가장 살기 좋은 땅으로 이상향, 유토피아 뭐 이런 의미로 썼던 표현이랍니다. 예, 예. 그리고 우리 예천은 한반도의 중심에 위치해 있어서 삼국시대에는 전략적으로 아주 중요한 땅이어서 밤낮 없이 전투가 일어났던 그런 각축장이었었고요. 고구려, 백제, 신라 접경지. 그렇죠. 그리고 조선시대에는 사람이 가장 살기 좋은 10개의 고장, 즉 십승지지라고 했는데 예. 그중에 한 곳이 예천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런 배경에서 우리 예천을 이해하는 단서들이 나오는데요. 격전지였던 만큼 이 지역에 살아온 선조들은 기질이 굳세고 끈기 있고 예. 지혜롭지 않으면 살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작은 도시지만 예천은 아주 특별히 훌륭한 인재가 많이 나는 고장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그 시절 전투가 잦았는데 그 당시 성능이 좋은 무기가 무엇이었을까요? 활이죠, 활. 그렇죠. 네. 창, 칼도 있었지만 당연히 활이었을 겁니다. 멀리 나가는 거니까. 그래서 예천 땅의 선조들은 그때부터 활과 화살을 만들었고 활 쏘기에 익숙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도 대한민국의 활 화살을 만드는 무형문화재 명인들은 대부분 예천 출신들입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또 1979년에 대단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베를린에서 예천 여고 3학년이었던 김진호 선수가 김진호. 예, 세계 양궁 대회에서 5관왕을 차지했잖아요. 맞아요. 이게 바로 대한민국 양궁의 시작이나 다름없습니다. 그 이후에 김순영, 장용호, 윤옥희, 김재덕 이렇게 선수로 이어지면서 김재덕 선수도 예천 출신이에요? 그렇죠. 어허. 올림픽 양궁 금메달 리스트들이 예천에서 줄줄이 배출됐습니다. 예. 그래서 명실공히 활의 고장으로 알려져 있고 활 축제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활 축제도 있어요. 예예예. 우리 군수님 고향이 예천이시죠? 예예. 근데 아까 말씀하실 때 오랫동안 서울에 사셨다고요? 예예예. 그런데 고향에 언제 돌아가시게 됐어요? 예, 그 말씀드리면요. 제가 태어나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예천에서 살았고요. 대학에 다니면서 서울에 올라왔는데 40대 말까지는 그래도 수도권에서 살았습니다. 예. 5남매 형제 자매가 부모님 모시고 고양시 일산에서 사업하면서 열심히 살았었는데 일산. 예, 뭐 사업도 성공적이고 했는데 2008년에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뭐요? 경북도청이 고향 인근으로 온다는 거예요. 쾌재를 불렀습니다. 정말 지지리도 못 살았던 낙후했던 우리 고향도 이제는 예. 살만해진다. 내려가면 분명히 할 일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가족들을 설득했는데 다행히 모두 다 동의를 해 주었고 예. 그래서 2009년에 부모님 조카들까지 해서 23명이 한꺼번에 예천으로 이렇게 내려가게 됐습니다. 아니 그냥 그 자기 처자식 가족들만 내려간 게 아니고 조카들까지 형제 자매가 다 같이 내려갔어요? 예. 오. 그래서 그때 일산에서 큰 이제 학원을 경영하면서 가족 기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아 그렇구나. 예. 그러면 이제 예천에 내려가셔서 거기서 또 학원업을 하신 거예요? 아닙니다. 뭐 선거에 떨어지고 여러 차례 떨어지면서 농사 일을 한 10년 정도 했습니다. 그러셨구나. 예. 근데 방금 2008년에 경북도청이 이전했다. 경북도청 지금 안동시에 있잖아요. 예, 주소는 안동시로 되어 있는데 예천과 안동 지역 경계에 도청 신도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신도시. 예. 그러면 그 도청 소재지는 안동이지만 예천 지역에도 그 도청 신도시 지역이 꽤 넓어요? 그렇죠. 예. 이거 도청 이전이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됐습니까? 예. 그래서 예천을 아까 신통하고 매력적이라는 고장이라고도 말씀드린 것도 예. 바로 도청 이전 때문인데요. 드디어 2016년에 경북도청이 안동시와 예천군 경계 지역으로 이전해 왔습니다. 이거야말로 정말 대단한 일인데요. 예천군 1300년 역사상 상상도 못했던 정말 뽕나무밭이 바다로 변하는 그런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거죠. 예.
경북도청 이전에 이어서 교육청, 경찰청 이런 기관들이 쭉 이전에 오면서 전형적인 농업군이었던 곳이 이제 도농 복합 도시로 변해가고요. 그 신도시가 조성되고 있는 호명면 인구는 2,000명 남짓됐었는데 예. 2024년 2월에 2만 명을 넘기고 10배가 됐네요. 예, 호명읍으로 승격이 됐습니다. 그 덕분에 저출생 고령화로 인구가 4만 4천 명까지 감소하면서 정말 침체 일로를 걷고 있었는데 예. 우리 예천군 인구가 현재는 5만 5천 명으로 늘어나서 다시 활기를 찾고 있고요. 앞으로 신도시 개발이 더 진행되면서 인구는 더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신도시 개발이 끝난 게 아니에요? 예. 앞으로 계획이 어때요? 예, 신도시를 개발할 때 3단계로 나누어서 이렇게 개발을 해서 이제 1단계가 완료됐고요. 예. 2단계 이제 기반 조성이 완료돼서 금년 상반기에 2,408세대, 연말에 1,153세대 공동주택이 들어오고 또 그 주변에는 2027년 3월에 개교할 목표로 중학교가 신설될 계획입니다. 그래야죠. 또 특이한 것은 예. 아이들 돌봄 시설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764세대의 공동주택도 2027년까지 건립이 됩니다. 예. 이러한 주거시설뿐만이 아니라 2단계 지역에는 KT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가 곧 준공되는데요. 기업도 오는군요. 예. 이 데이터 센터와 연계한 지식 산업센터 그리고 도시 첨단 산업 단지도 조성 중입니다. 예. 그렇게 되면 이곳에 IT 산업이나 재생 의료 산업 등 이런 첨단 산업을 유치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간다면 예. 도청 신도시는 명품 도시로 거듭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3단계 계획인데 지금 2단계가 아마 2027년 이때까지 진행되는 것 같고 예. 3단계는 그럼 그 후에 더 있군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경상북도 북부 지역 그 대부분 도시들이 지금 인구 감소 때문에 소멸 위기를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천군 사정은 그래도 이 도청 이전 덕분 신도시 그 개발 덕분에 조금 나아요. 어때요? 그렇죠. 조금 나은 것은 있습니다만은 저출생 고령화로 인한 인구가 감소되고 예. 대도시로의 유출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전국의 소도시들이 대부분 소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예천군은 이제 도청이 오면서 젊은 세대들이 많이 유입돼서 예. 신도시의 평균 연령이 34세입니다. 신도시 지역만 예, 따지면. 예. 그러다 보니 전체적인 고령화 수준을 많이 완화시켜 줬는데요. 예. 이 신도시를 제외한 다른 지역은 고령화가 정말 심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지난해 말에 통계를 보니 출생아 숫자가 280명인데 사망자는 756명이었습니다. 아이고. 예. 그래서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많이 상회하고 있어서 예. 걱정입니다. 인구 감소 지역이네요. 그래서 물론 이 신도시 2단계 지역이 추가적으로 이제 더 개발이 되면 뭐 젊은 세대가 더 들어와서 예. 자연 증가도 기대해 볼 수는 있습니다만은 장기적으로 보면 예천군도 소멸 지역이고 저출생 대책이 아주 시급합니다. 예. 그래서 예천군은 행정 조직에 인구 청년 정책 팀을 편성해서 다양한 사업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우리 군수님 지금 이제 재선이시니까 지금 한 6년 정도 이제 예. 군정을 돌보고 계신데 학교도 하나씩 폐교되고 예. 또 이 신도시 지역 외에는 아이 태어나는 데가 없죠. 그렇죠. 맞습니다. 음. 예천읍, 호명읍 이 읍 단위는 그나마 좀 예. 어린이들을 볼 수 있는데 예. 10개 면 지역에는 아이 울음소리 끊긴 지가 오래된 동네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겠죠. 평균 연령이 80대가 넘어서 이장님을 모시기 어려운 동네도 있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어쩌다가 몇 년 만에 아이가 하나 태어나면 면 주민들 전체가 모여서 축하 잔치를 벌이는 예. 이런 진풍경이 펼쳐지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상황이다 보니 면 단위 학교들은 줄줄이 폐교가 되고 또 폐교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인구 청년 정책팀까지 편성해서 여러 가지 사업 펼친다고 하셨는데 어떤 대책들을 세우고 계신지 이제 하나하나 좀 듣겠습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2025 신년기획 저출생 위기 대응 우리는 이렇게 한다.
듣고 계신 시각 12시 26분 향해 가네요. 잠깐 기상청 그리고 교통정보센터 연결을 해봅니다. 먼저 기상청의 강혜정 씨. 네,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도 서울 아침 기온 영하 8.2도로 출발했습니다. 여전히 한파특보 발효 중인 곳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부터 점차 기온이 오르기 시작해 한파특보가 완화 또는 해제되는 곳이 좀 생기겠습니다. 내일은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4도, 그러나 대관령철로는 여전히 영하 15도로 춥겠습니다. 영하 15도에서 0도 분포 내일 예상되고요. 오늘은 전반적으로 구름 많다가 맑아지는 날씨인데 이 강원과 호남, 제주로는 흐린 하늘을 이어가면서 특히 서해 5도와 충남, 전북 서해안, 제주 산지 쪽은 1에서 5cm의 눈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내리는 시점은 서해안은 낮까지 오겠고요. 또 오후부터 강원 산지와 경북 동해안에 눈이 시작되고 제주는 종일 눈이 이어질 걸로 보여집니다. 이 빙판 예상되니까 교통 안전에 유의해 주셔야 되겠고요. 현재 울릉도독도 대설특보 발효 중인 지역입니다. 5에서 10cm의 눈 예상됩니다. 내일과 모레 강원 산지의 바람이 매우 강하겠고요. 건조한 지역입니다. 영동과 경상권 동부, 성남 등 일부 수도권 상당히 건조하니까 화재 예방에도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내일까지 동해안의 너울성 파도가 높고 또 파도가 전반적으로 동해와 먼바다 쪽이 최대 4m 정도로 높게 일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영하 1.7도입니다. 날씨 정보였고요. 다음은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서우영 씨입니다. 네, 지금은 서울 시내 한산한 편입니다. 다만 강변북로 구리 방향 마포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이동량 다소 많은 편이고요. 북부간선로 도심 쪽 묵동에서 월룡 분기점까지 서행하고 내부 순환로 성수 방향은 정릉터널 나와서부터 속도가 살짝 내려가는데요. 기름램프에 있는 작업 여파 받습니다. 집회로 인해 한남대로 한남 오거리에서 북한남 삼거리 구간 일부 차로 통제되면서 일대 차량들 속도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고속도로는 상행선 이동량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두드러지는 정체는 없습니다. 다만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 일직에서 금천까지 속도 주춤한 정도고요. 논산 천안고속도로 천안 방향 정안 나들목에서 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인천 방향 영동고속도로는 진부에서 진부 1터널까지 차 간격 좁혀지는 정도고요. 반대 강릉 방향 동수원 부근 5차로에는 낙하물 있습니다. 차로 변경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2025 신년기획 저출생 위기 대응 우리는 이렇게 한다. 네, 경상북도 예천군 김학동 군수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예천군에서는 저출생 대책 어떤 정책들 추진하고 있는지 개요부터 좀 소개해 주시면. 예, 저출생 문제는 단편적인 정책이나 사업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고액의 현금을 준다거나 아이 나오면 주택을 공급하자는 뭐 이런 것도 좋은 정책인데요. 보다 더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정책 방향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죠. 그래서 한 두 가지 방향을 말씀드려 보면 예. 첫째는 인식이 바뀌어야 되는데 물론이죠. 이게 참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제일 어려운 문제죠. 예,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서 인생을 마감하는 그날까지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를 해보면 배우자와 자식들이 있는 고령자들이 홀로 사는 고령자들보다 삶의 만족도가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당연한 얘기죠. 예. 그렇다면은 독신 생활보다는 결혼 생활을 선택해야 되는데 문제는 결혼 정년기에 있는 이 젊은 분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맞아요. 예, 이 문제만큼은 언론기관이나 정부가 나서서 사회 전반의 예. 인식 전환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건 뭐 예천군이 나서서 한다고 될 일이 아니죠. 예, 예. 그래서 방송에 부탁을 드리면 예. 나는 산 사람이다. 응. 나는 혼자 산다. 응. 뭐 이런 게 방송에 너무 많이 나옵니다. 맞아요. 그런 것보다는 사람 살아가는 냄새가 풀풀 나는 뭐 한지붕 세 가족 예. 뭐 이런 드라마가 많이 나온다면 네.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예. 그다음 둘째는
결혼도 쉽지 않지만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 기르고 교육시키는 부담이 커서 결혼을 포기하거나 미루는 젊은이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행정에서 해야죠.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천군의 저출생 대책 로드맵을 말씀드려 보면 예. 먼저 청년들이 고향을 떠나지 않고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성과의 만남의 기회를 만들어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결혼하게 되면 임신과 출산 그리고 아이를 돌보고 교육하는 부담이 크지 않도록 예.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야 됩니다. 하나하나 좀 보죠. 청년들이 고향에서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첫 예. 번째, 그거 어떻게 하는 거죠? 내려가 보니까 전부 다 연세 드신 어른들한테 포인트를 맞춘 정책들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군소에 취임해서 청년들한테 포인트를 맞추고 예. 경제적 자립을 지원 해야 뭐 먹고 살 거리가 해결이 돼야 결혼 생각할 것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인구정책팀에서 청년 센터를 만들어서 청년들 간에 인적 네트워크가 형성되도록 하고 또 직업군별로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교육의 기회도 제공하고 네. 이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들에게는 가게 인테리어나 물품 구입 그리고 경영 자금을 지원해주고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청년들에게는 농지와 농기계, 장비 그리고 영농 자금 확보의 기회도 제공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희망 키움 센터라는 시설을 만들어서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액션 그룹을 만들어주고 전문가들로부터 교육과 컨설팅을 받게 하고 창업 자금을 지원한 다음에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성공적인 사업가로 성장하도록 이렇게 도와주었습니다. 뭐 성공 사례들 몇 가지 소개해 주시는 게 더 빠를 것 같은데요. 예, 기존의 전통 농업에 종사하던 젊은이들인데 교육과 지원을 받고 본인의 농산물의 브랜드를 만들고 또 레시피를 만들어서 가공품을 만든 다음에 유통 판매를 해서 예. 이 소득을 올리는 청년들이 제법 생겼고요. 상당한 성과가 있었는데 매출 10억이 넘어가는 농가들도 꽤 많이 나왔습니다. 네. 네. 실내로 마늘을 아주 대량으로 이 생산하던 농가의 젊은인데 그 마늘을 발효해서 소스를 만들거나 식초를 만들어서 마늘 식초. 예 그걸 판매하고요. 예. 또 생강 농사를 짓는 지역에 이사를 가서 그 생강을 이용해서 청을 만들고 생강청. 예 생강차를 쉽게 만들어 먹을 수 있도록 하는 제품을 만든 친구도 있고요. 그다음에 호두를 또 가공해서 성공한 케이스도 있고 네, 네. 이렇게 청년들이 직접 생산한 농산품이나 또는 이웃 농가의 농산물을 이용을 해서 예. 가공하고 유통을 하면서 소득이 증가하고 또 주변에 일자리 창출의 효과도 있었습니다. 이런 게 청년센터, 희망키움센터 이런 곳에서 이루어낸 성과겠군요.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아까 뭐 이성과의 만남 기회를 만들어 준다고요? 뭐 커플 매칭 사업도 하십니까? 예. 이 청년들이 요즘 용기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마음에 드는 이성을 만나면 집까지 따라가서라도 구애하고 청혼하고 하는데 그게 요즘 잘 안 되잖아요. 요새 그러면 그렇게 하면 스토킹법으로 걸려요. 범죄자가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 공공기관에서 미혼 청춘 남녀들을 대상으로 커플 매칭 사업을 추진합니다. 사업 이름이 재밌습니다. 두근두근 하트 트레인. 두근두근 기차 하트, 여행 보내는 트레인. 거예요. 그다음에 심쿵 여행. 심장이 쿵쿵하는 뭐 야간 또 이런 놀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1박 2일 프로그램에 참석자들을 모집해서 즐거운 프로그램을 수행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성과 교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줍니다. 예. 2019년에 처음 시작했는데요. 52명 남녀 참가자들을 했었는데 그중에 3커플이 결혼으로 이어지는 아주 효과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 잠깐 멈추었다가 23년, 24년 이어지는데 금년에는 금요일 저녁 식사 데이트 를 주선하는 사업을 추가해서 알겠어요. 이런 기회를 더 늘려줄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결혼하고 그다음에 임신 출산 시에는 어떤 지원을 해줍니까? 예, 결혼해서 임신을 하게 되면 우리 보건소에서 임신부 교육과 건강 검진 그리고 영양제와 친환경 식재료까지 공급을 해줍니다. 예. 출산하게 되면 출산 축하금, 산후조리 비용을 지급하고 또 국가에서 주는 200만 원 첫 만남 이용권
또 30만 원 상당의 축하 물품과 식품 꾸러미 그리고 2년 동안 출산 장려금을 또 매월 지원하고요. 예, 예. 또 특히 임신이 어려운 분들한테는 난임 시술비를 45세까지 또 무료로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네. 그리고 그동안 예천군에는 산후조리원이 없었는데 금년에 산부인과가 있는 예천 건병원 옆에 산후조리원이 건립이 돼서 새롭게 지어지는 거군요. 많이 여건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자, 임신, 출산, 그다음에는 아이 돌봄 또 교육을 위한 지원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렇죠. 아이들을 돌보고 교육하는 이런 여건을 적극적으로 개선해서 예천이 교육 명품 도시가 돼서 아이들과 부모가 함께 행복한 도시로 만드는 것이 제 공약이었는데요. 예. 이번에 경상북도 이철우 지사께서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우리 예천군은 융합 돌봄 특구로 지정이 되어서 최고의 돌봄 체계를 갖췄다고 자부합니다. 실제로 맞벌이하는 젊은 부부 가정의 아침 시간을 관찰해 보면요. 예. 잠투정한 아이들 깨워서 씻기고 준비물 챙겨서 밥 먹여서 유치원이나 학교 보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들 또 출근해야 됩니다. 그렇죠. 얼마나 바쁘겠어요. 이러한 가정에는 반드시 아이 돌보미가 필요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부모들이 경력 단절 없이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도록 돌봄 체계가 촘촘하게 짜여져 있는데요. 예. 영유아들은 어머니들이 품앗이 하듯 서로 돌봐주는 공동 육아 나눔터를 3개를 마련했고요. 공동 육아. 예.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은 방과 후에 부모들 퇴근할 때까지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돌봄 센터가 6개소, 예. 또 지역아동센터가 7개소 이렇게 있습니다. 음. 그리고 그 외에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나가는 아이들은 거기서 연장해서 돌봄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이들 24시까지 돌봐주는 어린이집이 2군데 있고 24시 한밤중까지요? 예, 돌봄 센터도 3개소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다음은 교육 여건을 개선해야 되는데요. 예. 예천군에는 초등학생들의 방과 후 학습과 특히 적성교육을 지원하는 미래교육 지구 사업을 하고 있고요. 또 교육부의 교육발전 특구에 선정돼서 다양한 지원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발전 특구 사업 일환으로 가장 먼저 교육발전 협의회를 만들었습니다. 네. 지역의 교육 문제를 학교나 학부모한테만 맡길 것이 아니라 모든 기관과 주민들이 함께 고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교사와 학교가 존중받고 교사는 학생들을 더 정성스럽게 지도하는 그런 고장의 분위기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예. 초등학생들에게 방과 후에 영어 원어민 교육을 하고요. 또 영어 원서 독서 지도의 기회도 제공하고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꿈의 오케스트라단, 그다음에 댄스 크루, 그다음에 중고등학생들한테는 청소년 오케스트라단 뭐 이런 특기 적성 교육의 기회도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지역 학생들의 견문을 넓혀주기 위해서 해외 연수의 기회도 만들어주고요. 특히 학업 성적이 우수한 고등학생들에게는 주말 시간에 서울 종로학원 강사들에게 특화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예. 또 고등학생 전원 1대1로 대입 진학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대입 진학 실적을 매우 높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아까 이 공동 육아 나눔터 또 다 함께 돌봄센터 이런 거 소개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들이 펼쳐지고 있는지 직접 전화로 연결해서 좀 말씀 듣겠습니다. 예천군 다 함께 돌봄센터의 문동숙 센터장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천군 다함께 돌봄센터장 문동숙입니다. 그 센터 어떤 곳인지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우리 예천군 다함께 돌봄센터는 현재 6개소를 운영하면서 지역사회의 돌봄 공백을 메우고 맞벌이 가정 및 돌봄이 필요한 가정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24시간 돌봄 서비스를 통해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일하실 수 있도록 돕고 있고요. 아이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서비스라면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들이 어디 해외 출장 같은 거 가도 문제가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용하는 분들 많이 계신가요?
네, 야간 돌봄을 지원하는 돌봄센터는 예천군에 현재 3개소가 운영되고 있고요. 우리 아이 키움 마을 돌봄터의 야간 돌봄 아동은 약 15가정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야간 돌봄은 맞벌이 부모님들께서 가장 필요로 하시는 서비스로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저희도 더욱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용자분들은 어떤 부분에서 가장 만족한다고 해요? 부모님들께서 만족도가 높은데요. 부모님들께서는 가장 만족하시는 점은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정적인 환경과 아이들에게 제공되는 체계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입니다. 예. 예를 들어 학습 지원부터 급 간식 지원, 수영, 골프, 악기, 중국어 및 체험 프로그램까지 다양하게 운영해서 아이들이 센터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성장할 수 있다는 점에 만족하십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예천군에서는 마을 돌봄 유공으로 2년 연속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네. 이 센터 운영하면서 보람 있었던 사례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늘 행복해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어느 날 한 부모님께서 저희에게 돌봄센터 덕분에 오랜만에 시간을 쫓기지 않고 마음 편히 출장을 다녀올 수 있었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출장 얘기했는데 그거로. 네. 네네, 그렇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한 아이가 센터 활동으로 인해서 학교 적응이 훨씬 쉬워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뿌듯했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의 작은 노력이 학부모님과 아이들에게 큰 힘이 된다는 것을 느낄 때 가장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 김학동 군수 나와 계신데 이 방송 계기로 군수님한테 요청하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세요? 네, 우리 멋진 군수님께서도 우리 아이들에게 관심 많이 가지고 계시고요. 예천군에서도 안정적인 돌봄 서비스를 위해 많은 지원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신도시에 어린 아동들이 많은 만큼 전국 최고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시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이 키우기 좋은 예천 파이팅입니다. 네, 뭐 장관상 2년 연속 탔다니까 확실히 다른 것보다는 모범적인 거 많네요. 네, 문동숙 다함께 돌봄센터장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다음 이제 공동 육아 나눔터를 이용하고 계신 주민 리영화 씨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언제부터 이 공동 육아 나눔터를 이용하셨어요? 네. 저 2023년도 복합 커뮤니티 센터가 생기면서 어떤 곳인지 시설을 둘러보다가 알게 된 이후로 지금까지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공동 육아 나눔터면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그 시간 날 때 서로 이렇게 십시일반으로 도와줘서 아이들을 함께 키우는 그런 거죠? 네네, 맞습니다. 아이 양육하는데 그 많은 도움이 됐을 텐데 제일 도움이 된 부분은 어떤 거예요? 네네. 요즘 같은 추운 날씨나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 아이와 함께 놀만한 공간이 마땅치가 않은데, 네, 공동육아 나눔터에는 날씨나 계절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나 열려있는 공간이어서 하루 아이랑 또래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때가 많았습니다. 예. 그리고 예약이 필요 없고요. 항상 무료에다 접근성도 좋고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는 피부에 와닿는 국민을 위한 혜택인 것 같습니다. 네네. 네. 또 저는 지금 또 또래 아이를 키우는 가정과 함께 품앗이 공동 육아를 하고 하고 있는데, 예. 육아 정보도 공유하고 육아 부담을 덜 수가 있어서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네. 네. 그리고 특히 평일 저녁과 주말까지 연장 운영을 하여서 저희 같은 맞벌이 부부에게는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죠. 공동 육아 네네. 평일 저녁 시간 주말까지도 커버가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네네. 그래서 너무 좋아요. 네. 공동 육아 나눔터 주민 이영화 씨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확실히 군수님 아까 자랑하신 것처럼 돌봄 서비스 부분에서는 물론 도청 이전 때문에 이제 젊은 그리고 어린 아이들이 좀 갑자기 늘어난
그거를 또 어떻게든 케어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필요성도 있었겠지만 다른 경상북도 다른 지역보다는 확실히 모범적으로 돼가고 있는 것 같네요. 네, 선도적인 그런 지자체가 되려고 노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지역 소멸 막기 위해서는 정주 인구도 중요하지만 생활 인구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천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천군은 지난해 인구 청년 정책팀을 새롭게 출범하면서 우리 공직자 전체가 저출생과 고령화를 먼저 경험한 일본의 강계 인구 관련한 도서를 가지고 공부를 하고 또 강사님을 초청해서 강의를 든 기회도 가졌습니다. 예. 그래서 2030년까지 1,000만 명의 생활 인구를 확보하겠다는 목표도 설정했습니다. 1,000만 명이요? 예. 아니 인구가 5만 몇천밖에 안 되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출향인들이나 기농 기촌 희망자 또 관광객이나 축제 참가자 대회 참가자 등 외지에서 예천으로 오는 방문객 숫자를 최대한 늘려서 지역 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고 예. 자주 이렇게 또 방문하다 보면 이사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아 그럼요. 예. 그래서 예천은 실내 육상 훈련장과 진호 국제양궁장이 있어서 육상과 양궁 종목에 대해서만큼은 특화된 도시입니다. 아까 활 자랑은 이미 하셨고. 군 단위로는 처음일 텐데 아시아 U20 육상 선수권 대회, 세계 양궁 월드컵 이런 국제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경험을 살려서 이미 그런 대회를 했군요. 예, 더 많은 대회를 개최하고 또 대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 또 많은 전지 훈련단이 예천에 방문합니다. 예, 이런 것을 노리고 또 이런 스포츠 중에서도 또 파크 골프를 비롯한 생활체육대회도 많이 개최를 하거든요. 예. 이렇게 해서 자주 방문하게 하고 지금 또 예천에서 한참 추진 중인 e스포츠 국가대표 훈련 센터를 유치하게 되면 e스포츠 동호인들도 많이 방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스포츠 국가대표 훈련센터는 아직은 미정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해룡포는 뭐 예천의 가장 명승지로 알려져 있는데요. 예. 여기에서 하는 봄꽃 축제, 활축제, 곤충 축제, 삼강 나루토 축제와 농산물 축제 이렇게 계절마다 열리는 축제를 더 잘 준비하고 예. 기존 관광 명소 홍보나 관광객 유치에 더 심혈을 기울일 겁니다. 특히 40만이나 되는 우리 출향인 향후의 교류 활성화 사업으로 출향인들의 고향 방문을 더 많이 늘려보고요. 예. 또 전국적으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고향사랑 기부제에 참여한 기부자를 초청하는 계획도 세워놓고 있습니다. 조금 아까 몇 가지 축제 소개하셨는데 그 좀 예. 몇 가지 대표적인 축제들 좀 더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시겠어요? 예, 다른 도시에 없는 아주 독특한 축제가 2개 있습니다. 하래고장이라고 말씀드렸듯이 예. 5일 어린이날 전후로 나흘 동안 활축제가 예천 한천체육공원에서 개최됩니다. 네. 대한민국과 세계의 활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고요. 전통활인 국궁을 만드는 과정도 살펴볼 수 있고 또 다양한 국궁과 양궁의 활 쏘기를 체험하고 활 서바이벌 게임 또 활 쏘기 공성전 이런 것을 참여해서 즐길 수 있습니다. 예. 그 외에도 가정의 달인 만큼 어린이와 가족들이 함께 즐기는 다양한 체험거리, 볼거리들이 준비되어 있고요. 이건 5월에 하는군요. 그렇죠. 예. 예천은 또 하래고장 못지않게 곤충 도시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곤충 산업을 주도하기 위해서 건립한 곤충 연구소와 생태원을 활용해서 예. 매월 8월에 곤충 축제를 개최합니다. 이건 8월. 예. 곤충 생태원의 곤충 전시관과 생태공원은 이 곤충 분야에서는 단연 대한민국 최고의 시설입니다. 곤충 생태원, 곤충 전시관, 그리고 또 생태공원까지. 그렇죠. 그래서 곤충 표본도 많지만 살아있는 곤충을 직접 만져보고 또 나비 터널을 통과하면서 어린아이와 학생들의 관찰력을 기르고 예. 호기심을 자극하는 아주 멋진 그런 체험학습 축제고요. 예. 그 외에도 다양한 즐거운 공연과 영상을 감상하고 신나는 물놀이 또 모노레일 타기 이런 경험을 하면 여름의 무더위가 싹 날아갈 겁니다. 네. 곤충 연구소, 생태원
이런 건 언제 만들어졌어요? 만든 지 오래됐습니다. 오. 한 20년 가까이 됩니다. 이 지역에 특별히 곤충들이 많았나요? 그러면 많기도 하지만 그쪽이 사과 주산지여서 사과. 벌이 이제 수정을 도와줘야 예. 되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벌을 연구하면서 곤충 연구소로 그렇게 이렇게 발전한 것 같습니다. 요즘 그 전국에서 막 벌들이 사라진다던데. 그렇죠. 예천은 괜찮아요? 예천은 뭐 끄떡없습니다. 아직 괜찮습니까? 예. 다행이네요. 자, 예천에 내려가서 살면 뭐가 좋은지 마지막으로 한번 강조해 보신다면. 예, 우리 예천은 지금까지 설명드렸듯이 도청 신도시가 형성되어 있어서 깨끗한 도시 풍경도 누릴 수 있고요. 또 전형적인 농촌의 장점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예. 그리고 도시 컨셉을 어린이 청소년들을 위한 방향에 맞춰 줘서 정말 어린아이를 돌보고 키우고 교육하는데 가장 좋은 도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이주를 생각하신다면 우리 경북 예천으로 알겠습니다. 오십시오. 뭐 그냥 전형적인 그 오지의 농촌이었었는데 처음부터 강조하신 대로 경북도청이 딱 그쪽으로 오는 바람에 새로운 계기를 만든 거네요. 그렇죠. 어떻게 예. 거기로 정해졌대요? 그게 뭐 하늘이 이미 점지한 건 아닐까요? 알겠습니다. 자, 마무리할 시간인데 일부 마지막 곡으로 우리 군수님께 선곡을 부탁드렸더니 회령포라는 곡이 있네요. 예. 회령포라는 곳이 예천의 명소라고요. 예. 명승지 16호인데요. 어떤 지역입니까? 물돌이 마을이죠. 물돌이. 350도 물이 뺑 이렇게 돌아가는 곳인데 오신 분들은 모두 감탄합니다. 네. 예. 그런데 그 회령포를 부른 가수가 있어요? 예. 누가 불렀죠? 강민주 가수인데 강민주? 우리 예천 명예 군민으로 되어 있는 분입니다. 예. 그 지역의 풍경을 노래로 만드는 모양이군요. 그렇죠.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2025 신년기획 저출생 위기 대응 우리는 이렇게 한다. 예천군의 김학동 군수 만났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 토요일 이 시간에는 경남 거창의 구인모 군수 또 함께 만나겠습니다. 방금 소개된 강민주의 회룡포 어떤 노래인지 함께 들으시고요. 저는 1시 2부에 다시 올게요.